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 당국 중심으로 분명하게 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암암리에 벌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청와대 청원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배당 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 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하며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가 이루어진 뒤에는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자구 계획안 제출 시한을 앞둔 STX조선해양이 희망퇴직과 협력업체 등을 옮기는 아웃소싱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 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STX조선은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아웃소싱 신청자 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희망퇴직의 104명, 아웃소싱의 40명이 신청해 자력 생존 조건인 생산직 인건비 75% 감축에 미달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STX조선해양은 다시 법정 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무역전쟁 갈등 속에 협상 타결론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나타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중국과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또 무역전쟁이 가능하면서도 절대 바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후 들어서 기온은 오르고 있습니다. 기온과 같이 증시가 움직이는 걸까요? 오후 들어서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씩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가닥을 확실하게 잡은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오전에 꽤나 강했는데 오후 들어서는 그나마 코스닥은 870선에 안착을 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도 0.5%가 넘게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무역분쟁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국 쪽의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경계감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거래소 쪽은 지금 무역분쟁 이슈보다는 실적 이슈에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GS건설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면서 건설업종 자체가 잘 움직입니다. 현대건설부터 해서 GS건설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외에도 제조업이나 통신업종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조금 전에 현대차를 비롯한 운송장비 업종들도 상승 전환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개별 이슈로도 강하게 움직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매출 신장 이슈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데 장중에는 지금 10%가 넘는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전히 지금 50만 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유령 주식 배당 악재를 맞은 삼성증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나오겠다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업종 전체로 이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870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업종은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HLB가 신약 기대감으로 또다시 급등하면서 어느새 시총 5위까지 올라왔고 주가는 10만 원을 지금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결국 무역분쟁 이슈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부과를 하게 된다면 시일이 꽤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경계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실적 모멘텀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실적 모멘텀에 대한 안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켜볼 부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측은 0.57% 상승합니다. 상승폭 꽤 좋고요. 2443.37포인트가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0.5%가 넘게 오후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110억 원의 뇌물, 350억 원의 횡령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치소에 구속이 돼 있고요.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의 수사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기존에 갖고 있던 혐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 그리고 가지고 있던 증거를 통해서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소식이고요. 후속 소식이 들려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2428포인트대부터 현재 2445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고요. 상승 전환을 했지만 상승 흐름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우상향하면서 0.5%가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매수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596억 원, 연기금이 147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 외에 외국인과 개인은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전기전자 업종들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40만 원 다시금 위로 움직이는 모습. 셀트리온 오랜만에 5% 가까운 급등 나오고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승폭이 현재도 8.67%나 되고 있고요. 장중에 59만 원까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터치를 했는데 자회사에 대한 매출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지금 보합, 강보합, 약보합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금 하락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천안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하락하고 LG화학도 하락합니다. 현대모비스까지 전체적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보합 혹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하락하고요. 삼성생명 하락합니다. KB금융이 2.4%나 하락하고 있고 신한지주 보합세입니다. 한국전력이 이틀 쉬었다가 다시금 2%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70선 회복했습니다. 0.3% 상승하면서 870선 공방 여전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870포인트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다가 현재 포인트 870 드디어 터치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승 하락을 지금 거듭하다가 정오 이후에 역시나 코스닥도 흐름이 좋아지면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긴 개인만 삽니다. 649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204억 원 팔고 외국인이 208억 원 매도합니다. 쌍끌이 매도인데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만 팝니다. 105억 원 팔고요. 금융투자 출신은 소폭씩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HLB까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보이는데 신라젠에 오늘 또 급등이 있었는데 상승 흐름들 윗꼬리 달고 쭉 빠져 내려온 상황입니다. HLB 역시 오늘 급등 나오다가 지금 3%대까지 상승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HLB는 신약 기대감으로 지금 시총 5위까지 어느새 올라오면서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이 이제 시가총액 6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CJENM은 오늘 1%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92,000원 터치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4.72% 올라갑니다. 펄어비스도 상승하고 슈젤도 올라갑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45,000원대까지 현재 내려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이고요. 포스코 캠텍, 제넥시, 컴투스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카카오엠, 카카오 뮤직이죠. 전 로엔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합니다. 1066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월요일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지금 오후 들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 장 초반에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상승하는 이유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 데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경계, 거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낙폭을 키우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용들을 본다면 협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합의 과정에 따라서 보복 관세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 내용을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랑은 언제나 친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선물지수 그리고 중국 증시도 상승 반전을 하며 코스피 낙폭을 제한하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와 더불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IT, 중국 소비주,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코스피 상승 흐름을 좀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실적 그리고 이슈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 등이 차별적인 모멘텀을 확보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코스피는 지금 2,400선을 훌쩍 넘어서 2,440선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한 흐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 호재가 시장의 견조한 흐름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시장이 안정되었다, 안도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투자자 매매 투자자를 보면은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환율 변동성도 좀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IT 쪽이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 LG전자 나왔는데, 양사 모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고, 특히나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는 좀 시장에서 많이 놀란 상황입니다. 그리고 GS건설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IT 업황이 좋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IT 반도체라든지 IT 가전 쪽의 업황은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매출액은 부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IT 업황 그리고 제품 믹스의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익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확산되긴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IT 가전 이 두 업종을 제외할 경우에는 1, 4분기 코스피 이익 모멘텀이 마이너스 8에서 10% 정도까지 좀 레벨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IT 업황 호조가 전반적인 시장 흐름으로 확산되긴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만의 특이한 특수한 업황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IT 가전 같은 경우도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 팔리면서 실적이 좋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기분 좋은 실적 포문을 열었지만 이런 흐름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업종이나 종목별 선택, 집중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을 제외할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종목들 간의 편차가 더 심해지고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로 좀 쏠리는 현상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아직까지는 안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장 남은 시간 투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2,450선 근접할수록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500 돌파 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외 불확실성,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수그러들어야 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어야 된다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이익 전망치라든지 이익 모멘텀이 좋은 반도체 IT 가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예상되는 화장품, 호텔레저와 같이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좀 슬림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쪽 실적 발표 우리도 한창인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7일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존슨앤존슨, IBM, 넷플릭스 시작으로 미국 기업이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역 전쟁의 우려 때문에 미 증시도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딛고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맞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무역 전쟁 우려를 털면서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톰슨 로이터의 그 예상 시장 그 집계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의 1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무려 18.4%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8.4%라는 것은 2011년 1분기에 18.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계속 확장 중에 있고요.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떨어짐에 따라서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계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여기에 달러와의 종합 체력을 나타내는 명목 실효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7% 정도 약세로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첨단 기술치를 비롯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달러 환산으로 해외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4월 23일 구글, 25일 페이스북, 퀄컴을 시작으로 정보 기술주의 그 실적 발표가 5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 미국 기업의 실적 확대 그 추세를 재인식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 증가율이 꽤 넘는 한마디로 역대급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좋을지 그 부분도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업종별로 보면은 정보기술과 금융업종이 지난 그 세 분기 연속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1분기에도 정보기술과 금융은 20% 이상 증가하면서 S&P 500 기업의 전체 순이익도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체 S&P 500 순이익의 23% 가까이를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분기에만 순이익이 무려 23.3%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파벳의 광고 수입이 크게 늘어났고요. 또 인공지능 이용이 확대되면서 기업마다 서둘러서 데이터 센터의 설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반도체 수요도 같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 호전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업종은 전체 이익의 한 20%를 차지하는데요. 1분기에만 순이익이 무려 25%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에 따라서 자산 운용 업무의 실적들이 계속 호조세를 띠고 있고요. 또 미국 사업 비중이 높은 만큼 미국 법인세율 감세로 인한 이익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도 업종별로 보면은 에너지 업종이 무려 71%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재 업종도 27%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한 자릿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동산, 일반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번 그 분기에는 좀 그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미국 기업 실적이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이게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중 간의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행이 된다면 이 부분이 좀 쇼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기업들은 비용 상승 효과로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중국 매출 감소로 인해서 실적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그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는 아무래도 실적 발표 기간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관망 분위기에 빠져들지 않을까 보시는데요.
좀 다행스러운 점은 G2 간의 무역전쟁 피해는 중국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현재 강경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물밑에서는 미국에 대한 수출량을 자율 규제하는 쪽에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역 흑자 축소 대책이 세부적으로 발표되거나 아니면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IT 관련 서비스에 대한 무역 규범에 대해서 미국 주장을 수용하는 타협안이 제시된다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G2 간의 무역전쟁이 치킨 레이스로 치닫기보다는 물밑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이런 그 시도가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낙관론을 좀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주식시장은 높은 이익 증가율을 반영해서 증시의 펀더멘탈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정보기술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뭐, 실적하고는 관계없이 악재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주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몇 번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적 발표 시즌이 나오면서 실적 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줄지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이후에 기술주도 좀 괜찮을까요? 네, 대형 IT 기업들이 지난 한 2, 3년간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것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개인의 그 소비라든지 교류와 같은 생활 스타일의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 때문에 소매나 소셜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경쟁력이 기술주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3월 이후에 팡주에 잇따른 악재가 지수 하락을 도모했다는 측면이 강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부정 유출로 인해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광고가 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수익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게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매업자에 악영향을 주고 우체국의 적자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던 만큼 앞으로 온라인 소매업체에 대한 과세 강화라든지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 IT 기업들은 앞으로 법적으로나 윤리적,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주가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사고 원인이 분명하게 나오지에야 개선책이 나오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응 기술주들의 우위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수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아시아 증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코스닥도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조정 국면에서 지금 좀처럼 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언제쯤 이 조정 국면에서 탈피를 할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라도. 네, MSCI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이머징 시장의 주가를 보면요. 올해 1월 26일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는 10% 내외 하락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월 달은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컸었고요. 3월 이후부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서 비롯한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6월 초까지 미국과 관세에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관세 부과 품목 리스크라든지 중국의 대응, 미중 간의 협상 과정이 그 기간 동안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시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G2의 수출 비중이 무려 26% 정도 되고요. G2 무역 의존도가 명목 GDP의 9.3%에 달하는 만큼 미중 무역 전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6월달 전후 이후부터는 좀 회복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조정 과정에 아시아 증시에 대한 저평가 논란들이 계속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아시아 증시의 예상
주가 수익률은 12배 전후입니다. 2006년 평균치로 회귀하면서 버블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고요. 또 아시아 통화 인덱스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자본 투자에 따른 위험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좀 계속 관망보다는 매수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아시아 증시의 주도주는 여전히 정보 기술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는 초고속 통신망 보급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스토리지 서버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 탑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아시아 각국들은 이번 그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6월달 전후에서는 다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시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난관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인데 금리 인상하게 되면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선 당연히 자금이 이탈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네, 최근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이머징 시장의 투자는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들의 펀더멘탈 개선이 뚜렷하고요. 이 때문에 투자 매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머징 국가들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그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또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도 개선책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주식 투자 수익률도 선진국보다도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카드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머징 통화가 선진국보다는 저평가됐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완만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견조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이머징 시장의 주식시장은 선진국보다도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높은 투자 성과를 기록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